안녕하세요. 박병원의 사이다 법률 상담. 여러분들 남녀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다른 라이프로 살다가 결혼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서로 살다가 조정하면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맞닥뜨려지는 게 바로 이혼인데요. 그 이혼 중에서도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 이혼 소송 안에는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양육권 소송에 대해서 그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양육권 소송, 양육권이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양육권은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그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죠. 누가 양육할 권리를 가지는가. 엄마가 데려갈 것이냐, 아빠가 데려갈 그렇죠. 것이냐. 네. 그러면 이게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이걸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게 조정되는 게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걸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양육권이 문제되는 건 항상 미성년일 때입니다. 성년인 자녀는 양육권이 문제되지 않고요. 네. 우리 실무에서 보면 보통 나이가 어린 있죠. 그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엄마 쪽으로 많이 갑니다. 양육권이.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여러 가지 케어할 게 많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무에서 보면 나이가 어린 이제 미성년의 자녀를 아빠가 이제 양육권을 갖는 것보다는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네. 이런 게 대부분 통상적으로는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대부분 그렇게 판결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사조사관이라고 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양육 환경이나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조사 결과와 이제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해서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참작하는 사유 중에 하나로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주로 엄마 쪽으로 이제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이의 자녀의 그 복리에 이제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의사 표현이 가능할 때는 엄마를 함께 할지 아빠와 함께 할지 이걸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아이가 자기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나이 정도가 된다면은 그 아까 조사하는 과정 또는 진술서 등 제출을 통해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는 아빠 또는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하면 그걸 존중을 해주고요. 물론 아이가 그런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누구에게로 결정할지 이제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다고 하면 뭔가 엄마가 아닌 아빠를 미취학 아동에게도 아빠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는 어떤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당연히 있을 수 네. 있죠.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만 하면은 그러면 미취학 아동 나이가 어린 자녀들인 경우에는 엄마한테 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어린 자녀를 엄마가 케어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아빠보다는 이런 인식에 하에서 고려 요소로 삼는다는 것이지,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한테 양육권이 간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양육자로 할지를 결정할 때 고려 요소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엄마에게 병적인 증세, 정신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약물 중독 상태, 아니면 술에 이제 쩔어 있다, 우리 표현 그렇게 하죠. 알코올 중독. 네, 알코올 중독. 네, 또는 아이를 평소에 학대하는 경향을 보였다거나 폭력 성향이 있다거나 또는 아이를 놓고 가출을 했다거나 현재 주된 양육자가 아빠였다거나 지금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조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맡았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어립니다. 이 아이가 지금 3살 정도 되죠. 3살 정도 되는데 아빠가 이제 양육자로 지정이 된 사례고요. 네. 이제 이 사례에서는 엄마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아빠가 먼저 원고로서 소송을 한 건데 이 소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청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양육권에 집중해서 본다면 이 아이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 아빠가 되고 싶다.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아이를 놓고 엄마가 나갔잖아요. 그죠? 그 동안에 양육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고 또 주된 양육 행위를 그동안 아빠가 계속 해왔고 지금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돌보고 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양육자로 원고 아빠를 지정했던 사안입니다. 네. 그럼 이제 양육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같이 부수적으로 양육비에 대해서 네, 소송이 함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일단 양육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검색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양 부모의 소득 해가지고 이제 구간이 있습니다. 양 부모 합산 소득이 얼마일 때 이 아이의 나이별로 평균 양육비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기준표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 구간에 겹치는 한 양육비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비례해서 나누는 것인데 네. 실무에서 이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를 검토하지만 무조건 거기에 맞춰가는 건 아닙니다. 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고 네. 그거 이제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부의 일방이 현재는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아니면 평균 소득보다 지금은 좀 소득이 줄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인 사유라든지 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제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당사자의 사정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무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물론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양육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게 50만 원에서 많으면 70만 원 정도를 놓고 조율을 해요. 네. 근데 제가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여기 넉넉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도 버거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최저 30에서 50 사이에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최저로 인정되는 금액이 한 3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내가 이제 지금 소득이 없고 뭐 직업이 없어도 그래도 아이의 이게 복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되는 걸로 그런 경향인 걸로 보이고 좀 넉넉하다 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사실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좀 넉넉할 때 70, 뭐 많으면 100만 원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30에서 50 또는 한 70까지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업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큼은 챙겨주고 싶은 마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소득이 없거나 직업이 없더라도 내가 꼭 벌어서 이렇게 양육비는 주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지금 당장 소득이나 직업이 없어도 어쨌든 내가 평생 놀고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전제로 해서 당사자에게 권하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직업도 갖고 정상적인 일을 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최소한 30만 원 또는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양육비로 지급을 해라. 그러면 이 양육비를 어떤 금액과 날짜가 딱 정해졌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거나요? 네, 실무에서 정해놓은 양육비를 그 기간 안에 이제 못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급받지 못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인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행명령. 자, 법원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미지급하고 있는 그 돈을 빨리 이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있고 하나는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배우자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업장에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이 사업주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월급 중에 양육비에 해당하는 일부 이 돈은 이 상대방한테 주지 말고 이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해라. 네,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네. 그리고 또는 상대방에게 담보 제공을 하게끔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서 양육비하고 지급 기일이 정해졌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은 법원에다가 재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행명령 또는 담보 제공, 직접 지급에 관한 명령을 해달라 이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양육권이란 이런 것이고 양육비가 이렇게 집행됐을 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오늘 설명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